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최은솔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최은솔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정말 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가져왔는데 바로 MZ세대의 미식 트렌드와 관련된 얘기예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한국인들은 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특별히 이 미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 최근 OTT 플랫폼에서 가장 흥행했던 요리 경영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죠. 저도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해서 항상 기다려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정말 재미있게 시청했고 어마어마했던 세트장의 크기와 수많은 출연진에 놀랐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2012년에 처음으로 한식 요리 대결을 펼친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그때부터 요리 경영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음, 그런데 최근 흥행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 덕분에 냉장고 속 재료를 요리하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요리 관련 방송이 다시 방영되며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미식에 관심을 음,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간단한 디저트를 넘어서 고급 식당인 파인다이닝까지 청년들의 발걸음이 오간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요식업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최근 경향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프로그램에 소개된 레시피를 따라하며 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변화에 어떤 이면이 있을지, 새로운 요리 트렌드는 무엇일지, 청년들의 미식 사랑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함께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국내의 요식업계에 생긴 변화도 그럼 있을까요? 네. 방송 공개 후 2주 연속 OTT 플랫폼 N사 비영어권 부분 1위를 기록하고 28개국 상위 10위에 들 만큼 음,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네. 인기만큼 요식업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으로 요식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현재는 셰프들이 직접 운영하는 대부분의 식당은 방문을 위해선 약 한 달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네. 인기가 높은 상황이라고 해요. 음, 또한 유통업계, 식품업계에서도 관련 매출이 증가해 반사 효과를 누리며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파인다이닝 소비 증가인데요. 이 중심에 2030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네. 파인다이닝 업계에선 2030 세대, 젊은 층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식당 매출에서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2배나 늘어 이제는 50대보다 많고 음. 20, 30대 비중이 40, 50대의 2배까지 이르렀다고 하네요. 네. 사실 이 파인다이닝의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음. 젊은 세대의 비중이 좀 낮지 않을까 했는데 높다고 하니까 좀 새로운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일단 이 파인다이닝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먼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리 프로그램의 흥행 이후 파인다이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네. 파인다이닝은 질 높은 좋은 의미를 가진 파인과 식사의 뜻을 가진 다이닝이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네. 한마디로 격식 있는 고급 문화를 의미합니다. 음. 파인다이닝은 프랑스식 최고급 요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네. 단순히 요리뿐만이 아니라 분위기와 서비스, 그리고 식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경험이 음. 포함된다고 하죠. 네. 여기에 사람들은 미슐랭 맛집이라는 표현도 음. 덧붙이는데요. 네. 미슐랭이란 맛과 가격을 기준으로 엄선해 뛰어난 식당에 별을 부과해 매기는 등급을 의미합니다. 네. 흰색의 귀여운 캐릭터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프랑스 타이어 회사 M사의 마케팅에서 출발했는데요. 네. M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타이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자동차로 여행을 많이 다니게 하면 타이어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음. 자주 교체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무료 여행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미슐랭 가이드의 유래 시작이었습니다. 네. 가이드북에는 숙소 정보도 함께 실렸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이드북은 안내서를 넘어 음식 전문 평가서로 자리 음. 잡게 된 것이죠. 네. 정말 미슐랭이라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타이어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 정말 흥미롭고 예상치 못한 유래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 파인다이닝이 이제 2030 세대가 중심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가격대가 사실은 높은데 맞죠. 2030 세대의 소득이 좀 증가하거나
소비 습관이 좀 바뀐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네. 바로 요노입니다. 요노. 요노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를 모토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트렌드입니다. 네. 구두쇠처럼 현재 모든 소비를 줄이는 절약이 아니라 사치 대신 실용을 추구하는 것을 음. 의미합니다. 네. 한때 유행했던 욜로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기억하죠. 인생은 한 번뿐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요노는 이러한 욜로와 반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요노를 청년들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흥미로운데, 아까 이 요노는 꼭 필요한 것에만 소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값비싼 파인다이닝 소비가 좀 줄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맞아요. 예리하십니다. 저도 처음에 의문을 가진 부분이었는데요. 네. 청년들이 욜로의 의미처럼 당장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과감한 지출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불필요한 소비는 자제하되 한 번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자라는 가치관과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의미하는 가심비를 고려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잦은 외식보다 한 번을 먹더라도 기억에 남을 만한 파인다이닝을 좋은 경험으로 여기고 이러한 특별한 경험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노라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오히려 신중한 소비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파인다이닝과 관련한 청년들의 소식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파인다이닝 인기를 넘어서 청년과 농축산물을 함께 사용하는 행사가 개최되었어요. 네. 9월 5일에서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요리 경영 프로그램의 최종 우승자였던 청년 셰프와 함께 청년 식탁 파인다이닝을 진행했는데요. 네. 최근 3년간 농식품부에서 검증받은 우수 청년 농축산물을 활용해 청년 농부들이 재배한 농축산물의 품질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청년 셰프의 파인다이닝 메뉴로 탄생시키는 참여형 캠페인이었어요. 네. 프로그램을 통한 트렌드와 청년, 그리고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시청자들의 흥미를 일깨울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파인다이닝을 캠페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신박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미식 문화는 없나요? 네, 맞아요. 아무리 트렌드라고 해도 한 끼에 10만 원은 조금 쉽게 사용할 수 없는데요. 네. 그래서 파인다이닝과 달리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미식 트렌드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음식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음식을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편의점이 아닐까 음. 싶어요. 먹을 수 있는 거를 간편히 살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어디에서든지 꼭 찾을 수 있는 편의점입니다. 네. 컵라면, 삼각김밥 같이 하나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 음식으로 또 다른 고급 요리를 하는 것이 트렌드인데요. 네. 편의점 음식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나운서님께서는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정말 음. 시간이 없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정말 간편하게 뭐 삼각김밥을 사 먹거나 이렇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은솔 학생은 편의점 자주 가나요? 네,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편의점에 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학생이고 음. 학교 기숙사에 살다 보니 주로 학식을 먹는데요. 네. 하지만 수업이나 팀플 과제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 학교 식당이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네. 매일 먹는 학식은 질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의점을 자주 이용한답니다. 음. 또 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촌들과 함께 놀다가 편의점에 갔는데 네. 편의점 요리 레시피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편의점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바로 태국 면 요리 팟타이입니다. 팟타이는 태국식 볶음 쌀국수인데요. 네. 편의점 라면으로 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 레시피를 살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프를 뺀 라면과 숙주를 함께 넣고 끓입니다. 그런데 저는 숙주가 없어가지고 콩나물로 대체했고요. 네. 면이 익는 사이에 양파와 여러 야채들을 간장과 함께 볶고 그 볶은 야채에 라면 스프를 넣어서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 오. 그 다음 레몬즙을 살짝 넣고 익힌 라면과 볶은 야채들을 섞으면 완성입니다. 오, 생각보다 좀 편리해 보이네요. 네, 맞아요. 제가 실제로 먹어보니 태국에서 먹은 팟타이 맛과 은근히 비슷하더라고요. 저렴한 라면으로 팟타이를 먹을 수 있어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는데요. 네. 어렵지 않으니 청취자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편의점 음식으로 현지 음식 맛을 낸다는 거 참 놀랍고 이렇게 편의점 미식 트렌드에서는 이 레시피 이외에도 좀 다양한 트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네, 제가 이렇게 따라한 레시피들도 있었지만 네. 편의점에서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콜라보 제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네. 프로그램에 출연한 셰프들과 협업해 새로운 음식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네. 소비자들은 즐겨보던 프로그램의 상품이고 음. SNS에서 홍보하던 상품이기에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네. 방송에서 언급한 음식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면 시선을 끌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저도 방송으로 보던 그 음식들을 편의점에서 보니까 좀 더 관심이 갔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좀 긍정적인 부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좀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음식들은 SNS에서 먼저 화제가 되는데요. 네. 소비자들은 SNS에서 먼저 접하고 그 이후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음. 프로그램 시청과 콜라보 상품 출시 사이에 소비자들은 높은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네. 극찬한 방송과 달리 막상 먹어보면 생각보다 달고 조금 인공적인 맛이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편의점에서도 상품을 급하게 출시하니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네. 저도 콜라보 상품들을 자주 봤는데요. 최근까지 있던 상품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네. 트렌드에 맞춰 상품들도 자주 교체되니 오히려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정수에서는 MZ세대의 미식 트렌드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동대학교 최은솔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